자,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제도가 되어 있죠. 자, 등기부하고 이제 대장인데요. 등기부는 무엇인지, 대장은 무엇인지 잠깐 한번 봐요. 자,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종류는요, 부동산 등기법에는 토지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요, 자, 등기는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1부동산 1등기요. 그 다음에 1필 토지 한 개의 건물에 한 개의 건물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런데 건물의 일부에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왜냐면 구분 소유죠. 아파트 같은 경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요.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우리가요,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이죠. 그런데 예외는 구분 소유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양식은요, 표제부는 뭐에 관한 것이다? 표시. 표시가 뭐죠? 사실이죠. 그다음에 갑구는요, 소유권. 그다음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변동이라든가, 만약에 건물을 소유권을 압류나 감류나 가처분 한다거나, 경매, 우리가 건물 경매할 수 있죠? 한다거나 또는 환매한다거나 가등기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갑구에 다는 것이죠. 소유권과 관계된 것은 다 갑구에 단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을구죠. 소유권 빼고 나머지를 을구에 다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은 을구에 다죠. 알겠죠? 그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뭘 한다? 관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부는 뭐죠? 물권 변동을 이제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가 공동 신청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꼭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죠. 촉탁이 할 수 있고 명령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청의 원칙이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의 내용을 등기부의 기록을 대장을 기준해서 등기부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등기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장을 또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럼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변경해야 될 경우는 대장은 직권주의거든요. 그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응용이니까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대장은 뭐죠? 대장? 종류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지적법이죠. 거기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공유지, 연명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있죠. 여기요. 근데 우리는요, 임야 등기부는 아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죠. 여기 임야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토지대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하고 임야를 별개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건축법에는 뭐가 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알겠죠? 그러니까 대장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죠. 그런데 등기부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 이런 거 다 공식법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뭐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이건 여러분 그 공식법에서 배웠어야지. 마치 처음 배운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말하기가 민망스럽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면 어떡해요. 아무튼 건축법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그 공식법에서 배웠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장을 가지고 뭘 한다? 대장 가지고 바로 과세를 관장하는 거예요. 대장은 어디에다 보관한다? 지적소관청 들어봤죠? 지적소관청 이런 말 들어봤죠?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 대장은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직권 등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대장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이제 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장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다가 변경을 할 때 등기부는 무슨 주의라고 했죠? 신청주니까 신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등기부가 뭐가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변경되면 대장도 바꿔야 되잖아요. 대장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대장은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하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소관청에서. 됐죠? 그 다음에 4번 토지재당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요? 우리가 권리는 등기부에 의해서만 권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는요, 등기부에 의해서만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옆에 앉아도 별 문제가 없네요. 있어가지고 앉으니까 똑같네요. 알겠죠? 똑같아. 그래서 기재에 의해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는
대장이 아니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속아주고.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것은요 제가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면 물권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자 합의는 100평방미터를 합의가 됐는데 등기는 300이 될 수도 있고 50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죠? 합의한 대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합의한 양보다 등기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걸 이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가 먼저 합의죠. 합의된 양보다 등기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합의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등기가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보다 크다 말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먼저 이걸 보기 전에 합의된 만큼 등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합의를 하고 등기해야 돼. 그런데 합의는 100인데 등기는 300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등기된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이 등기돼 있죠. 합의된 것을 등기한다고 그랬죠. 합의가 지금 100이죠. 근데 등기는 300으로 돼 있죠. 300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100 들어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는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 한도, 합의된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아니 우리 그냥 등기해요? 먼저 합의하고 등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요.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 양보다 적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적다. 그러니까 뭐냐면 합의는 100인데 등기는 50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합의된 만큼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합의된 것보다 더 적게 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일부 무효죠. 왜요? 합의가 50이시면 안 됐잖아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물권 변동할 때 얘기했잖아요. 물권자 합의 플러스 뭘 한다? 등기다 했잖아요. 합의가 100인데 등기는 300이야. 그럼 300 속에 100이 들어있죠. 그럼 100만큼 유효인 것이에요. 그런데 합의는 100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50밖에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합의된 것이 다 등기된 게 아니고 일부는 등기되고 일부는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건 일부 무효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물권 변동은 합의를 하고 합의된 것만큼 등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엄청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요. 간단해. 자, 집합 건물의 등기. 이제 여러분들 등기부 재밌는 거 이제 나왔죠. 한번 봐.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요 8페이지 강의자로 보충자로 8페이지 봤어요. 8페이지 봤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강의를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요 그 우리 그 밴드에 보면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면 자,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자, 아파트를 보면, 여러분이 혹시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강의 노트 맨 뒤에 한번 봐봐. 맨 뒤에 집합건물법이라고 아마 있을 건데, 거기요 집합건물법이 있을 거예요. 맨 뒤에요. 페이지 어디냐면 208페이지 그림 노트. 그림 노트 208페이지를 봐봐. 그림 노트 208페이지 그림 멋지게 그려져 있죠? 그림 없어요? 있죠. 자, 그림을 봐. 이제 거기 그림. 자,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지붕이 있고 아파트인데요. 옥상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 외벽이 있죠. 208페이지 외벽이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침 뱉으면 안 돼. 침 뱉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침하면 안 돼.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외벽이 있죠. 외벽이 있죠. 그 다음에 복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죠. 엘리베이터 있고. 그럼 여러분 그 301호 봐봐. 301호. 301호 보면 전유 부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전유 부분이 뭐냐면 전적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를 사죠. 그럼 30평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냐면 25평은 뭐냐면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니네 아파트 되게 커 보여. 이거 실평수 얼마야? 아, 이거 우리 크게 빠졌어. 25평이야 이렇게. 여러분요 아파트가 25평하고 24.5평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죠? 0.5평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0.5평 이만큼밖에 차이 아닌데,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부동산 사고 팔 때, 중개할 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저 아파트가 뭐 좋은지 어쩐지 얘기하죠. 그럼 한마디 해주면 돼. 아, 저 아파트가 좋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저기가요, 실평수는요 여기보다 0.5가 더 적어요. 알겠죠? 얘기 한번 해봐. 그럼 사람이요, 저 집 좋고 뭐가 필요 없어, 저 집이 땅이 적다잖아요. 알겠죠? 적으니까 바로 그냥 어디로 온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수가 크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301호 전유 부분이죠. 전유의 몇 평이다? 25평. 됐죠? 25평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몇 평이죠? 5평이죠. 이 5평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 보면 외벽이 있고 복도 있고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포함해서 5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는 30평인데 실평수는 25평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공용 부분을 포함하니까 그래. 그럼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면 35평이 돼버리죠. 35평. 등기라면 35평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맨 밑에 복도 밑에 봐봐. 계단 있는 방이 있죠. 이 방을 노인정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노인정으로. 그러면 이것은 봐봐요. 우리가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벽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단 복도 바로 밑에 있는 거기다가요 101호라고 써봐. 101호. 복도 바로 밑에다가 101호라고 써보라고. 이 101호를요 노인정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101호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이거 분양 주면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 101호를 노인정으로 만들고 싶다, 또는 독서실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에 의해서?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그걸 규약이라고 그래요. 규약. 알겠죠?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이런 보면 여러분요, 그 스위스 경비실 같은 데 있죠? 그것도 다 규약 공용 부분이에요. 이런 보면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뭐가 있죠? 헬스클럽 있어 없어? 있죠? 그다음에 수영장도 조그맣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도 있고요. 독서실도 다 안에 들어 있죠. 그런 것은 다 뭐냐면 그좀 구조적으로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요 어떤 놈이 팔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갑구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왜? 어떤 놈이 팔아먹으니까. 알겠죠? 을구가 있으면 안 돼. 누가 저당 잡고 돈 빌려 가지고 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갑구 을구 놓고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두는 거야. 표제부만 둬가지고 이것은 규약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표제부만 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1층 104호 1층 104호가 이렇게 해서 96평방미터죠? 96을 3.3으로 나누면 돼. 3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이 30평이잖아요. 이것이 1층 104호인데요. 이 1층 104호를 뭐를 했다? 맨 처음에는 분양을 했겠죠.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어때요? 2010년에는 이 사람이 분양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서 12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됐죠? 이것을 규약 설정해서 공용 부분으로 규약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층 104호를 뭐로 만들었다? 노인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노인정 만들었다가 아무도 거기 노인정 하니까 아무도 안 가. 나 노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일반 분양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약을 폐지했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럼 폐지하면 어떻게 돼요? 폐지하게 되면 여기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운 것이에요. 지금 말소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2010년 4월 5일에는 1층 104호가 일반 분양돼가지고 남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니까 아파트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노인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규약 공용 부분. 됐죠?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도 거기 안 가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겠죠? 그럼 공용 폐지를 해야 돼. 공용 폐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용 폐지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시 분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 분양을. 이것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인 뜻에 등기를 한다. 이것은 어디만 한다? 표제부에만 둬. 아까 뭐를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 갑구하고 을구를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팔아먹으니까. 갑구만 둔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요, 아니 표제만 둔다 이 말. 표제만. 갑과 울분 두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다음 등기요. 공용 부분 뜻의 등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봐봐요. 여러분 등기 목적이 이제 첫 번째 1번이 소유권 보존이죠. 그다음에 2번이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전 등기죠. 2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했죠. 소유권 2번요. 2번 이전 등기가 말소를 했죠. 2번이 여기가요. 그다음에 4번에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가 됐죠? 말소가 됐죠. 말소가 돼가지고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했죠.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소유자가 모봉섭인데 관악구 대학도 이명식인데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로 이렇게 되어 있죠. 취지 말소로 인하여 2012년 3월 5일 날 여기 새롭게 뭐를 했다?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것이 뭐가 됐다? 공용 부분에 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를 하고 이제 이것을 뭐로 하겠다? 분양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샀다? 지금 모봉수가 샀다 이 말이죠. 왜요? 처음에는 공용 부분이었죠. 공용 부분이었는데 그 지금 1번, 2번으로 와가지고 쭉 왔다가 다 없어졌죠. 이제 공용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니까 아무도 소유자가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아까 몇 호라고 했죠? 104호 했잖아요. 아까 104호.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지금. 아시겠죠? 104호가 아까는 표주범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104호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등기했다 이 말이죠. 미스터 모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보면은 전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아파트는 여러분 아파트는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동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이 이렇게 있죠. 그럼 5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이 동 있죠. 이 동 전체에 뭐가 있다? 등기부가 하나 있어. 표제만 있고 여기 동에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안에가 다시 다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동의 건물에 표제가 있고 이 건물 안에 또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고 103호가 있고 104호가 있고 105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건물에 또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전체 한 개의 동, 전체 동의 표제부가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등기부 하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 이 동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등기부가 또 따로 있는 각각의 전유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전체 건물은 표제만 있고 각각 울고는 없어요. 알겠죠? 왜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각각 분양해서 분양이 돼가지고 각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 누구의 소유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갑과고 울고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만 있다? 표제부만 있다. 표제부. 그래서 봐봐. 표제부는 일동의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지금 여기요. 먼저 봐봐. 여러분 봐봐. 건물은 이렇게 돼 있죠.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번호가 있고 소재 지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내역 쭉 이렇게 표제번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공식법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이걸 막 이렇게 글씨를 쓰더라고요. 그거 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자주 쳐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등기부를 자주 보다 보면 표시번호가 있고 건물의 표제면은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번호가 있고 건물 소재 지번하고 소재 지번 있잖아요. 소재 지번하고 건물의 명칭 고려 아파트네. 알겠죠? 건물 번호 101동이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요 소재 지번 소재 지번 그다음에 건물의 명칭 아파트 그다음에 건물 번호 101동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요 건물 내역이 여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4층짜리 아파트인데 원래는요 6층인가 7층 그랬는데 내가 기니까 지웠어. 이건 안 들어가니까. 알죠? 4층으로 줄여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30층 가면 30개가 쭉 나오죠. 1층 얼마 쭉 나오겠죠. 30개가. 그래서 4층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층마다 각 층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일동의 건물 전체 표제면은 희한하죠. 여기 봐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원래는 토지 등기부랑 마찬가지야. 토지 등기부라 생각하면 돼. 원래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는데 이 아파트는 토지에 관한 등기를 여기다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안 봐도 여기만 보면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건물 등기부잖아요. 건물 등기부 안에다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여기는 건물 등기고 여기는 토지 관한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원래 토지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다 다 해놨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는 봐봐. 토지는 토지번호, 표시번호, 소재 지변, 지목,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은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건물 여기하고 같아요. 지금 틀리죠. 지금 눈이 있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여기는 보면 여기 잘 봐. 1하고 2라고 돼 있죠. 여기 1은 강남구 역상도 29고 여기는 32번지죠. 여기 29번지. 두 필지 땅에다가 건물이 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연 두가 하나는 1759고 하나는 745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중개를 가면 이 아파트 등기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재밌는 말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좀 이따 설명 다시 해야 돼.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거 뭔가를 알고 이게 등기법을 이렇게 등기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걸 뭐 바꾸더라도 잘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바꾸면 안 되고 계산도 해보고 바꿔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고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땅의 면적이 지분권의 면적이 아파트 면적보다 더 커. 계산이 그게 말이 되냐고. 바꿀 때 좀 잘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를 해석을 못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름대로 남의 걸 그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뺏겨놓은 거예요. 숫자를 바꿔놔 버리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요 건물 번호가 표죠. 건물 번호가 언제죠? 101층 101호죠. 여기는 지금 봐봐. 여러분 봐봐. 등기와 지금은 다르다고. 여기는 일동 전체 건물, 여기 아까 말했죠 101동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럼 여기 등기부는 뭐죠? 이 101동 중에서 여기요 101동 중에서 여기 있으면 여기 101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여기는 전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를.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읽으면 안 되겠죠. 일동의 건물 전체 표지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101호에 대한 거죠. 101호 그 중에서 101호에 가는 101동 101호에 가는 거 아시겠죠? 이 101동 1층 101호에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표지에 보면 뭐라고 해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건물 내역이랑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96이네요. 96이면 한 30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대지권의 표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앞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대지권인데, 이 대지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건물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땅이 두 필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한 필지인데 이게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1 그렇죠. 1은 소유권 대지권이죠. 2는 뭐요? 임차권 대지권이죠. 이건 뭐냐,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1필지 2필지가 있었죠. 이 1필지는 이건 소유권에 가는 것이고 땅이 적으니까 남의 땅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대지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적으니까 이 땅만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옆에 있는 땅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필지는 뭐고 소유권이고 다른 한 필지는 뭐고 임차권. 이게 바로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 아파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되죠. 이거 봤더니 내 아파트가 되었더니 소유권 대지권은 얼마다? 1000분의 47이고 임차권 대지권은 100분의 18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소유권하고 임차권이 같이 있는 그거의 중간에 어디에 지금 아파트가 서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전혀 잘못됐어 이건. 알겠죠? 이건 좀 이따 계산해 보면 엄청나. 그것은 뒤에 계산하고 여기 다시 와서 봐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지금 봐봐. 계산이 다른데 지금은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헷갈리니까 뒤에 걸 설명하고 와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비율이 잘못됐다고. 여기 봐봐. 여기 내가 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하고 대지권의 표시하고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봐.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동의 건물 전체의 표지에 있는 등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지권의 표시는 101호에 관한 저 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걸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뚝 잘라가지고, 알겠죠? 어떻게 했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동의 건물 전체죠.
여기 대지권의 표시는 101호죠. 이것만 이렇게 작게 이것만 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 쓰면 힘드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봐봐. 여기 1이 뭐죠? 대학동 22번지죠. 대종 15,942.5평방미터죠. 잘 봐봐. 이거 잘 봐. 여기를 잘 봐. 이러면 계산할 때 계약서 쓸 때 중요하다니까요. 봤죠 지금? 자 이제 그걸 보고 대지권의 표시요. 대지권의 표시는 101호죠. 101호 봐봐. 여기는 여기 1이 여기도 1인데 이거는 소유권 대지권이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네.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중요해. 이것분의 47.442네. 그럼 47.442 그러면 몇 평이죠? 열한 몇 평 되죠? 알겠죠? 대지권 비율이 내가 열 몇 평 정도 된다고 대지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면적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하고 대지권의 표시에서 이 분모가 똑같아야 돼요. 그게 거의 요즘은 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옛날 것들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 그걸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럼 이게 47.44이니까 여기가 3.0.3025로 나누면 돼. 그걸 3으로 나누면요.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죠? 열한 두세 평 되죠? 열한 두세 평. 알겠죠? 나눠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이거 봐봐. 평방미터 곱하기 0.325가 하면 무슨 평이다 이 말이죠. 평을 할 때. 그래서 대지분이 여기 47.442죠. 그럼 47.44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전체 면적이요 토지 면적이 이만큼이죠. 그럼 대지권의 비율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만큼 하면은 이게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내 몫이다. 알겠죠? 그런데 봐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여기 지금 1하고 2하고 돼 있죠. 1하고 2하고 돼 있죠. 153하고 124가 돼 있죠. 근데 희한하게 내 건물에는 1만 돼 있는 거야. 1만. 그러니까 내 건물은 여기 22번지에만 건물이 내 건물이 서 있는 거야. 우리 아파트는 22번지에만 땅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23번지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여기가 22번지하고 23번인데 여기에만 아파트가 두 동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두 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여기는 1이란 말을 쓰는 여기 1이죠. 여기 1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153이죠. 똑같다고 그랬죠. 153에 대한 97이죠. 21이죠. 21이니까 6에서 7평 정도 가까이 되겠죠. 6평에서 7평 정도. 그 정도가 내 비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지권이 얼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한다? 27.97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따지면 안 돼. 큰일 나. 여기 더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지금 1만 있잖아요. 1만. 여기 2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가 다 있네요. 여기는 4개나 되네요. 4개나. 알겠죠? 그래서 뭐 얼마만 다 돼 있죠. 조그만 땅이 옆에 있네요. 조그만 것들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 2, 3, 4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4개 전부 다가 대지권 소유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더해. 전부 다 더하면 4121이 돼. 4121. 알겠죠? 전부 다 더하면 이것의 42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 13평 정도? 알겠죠? 이 정도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 2, 3, 4이 돼 있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다 소유권에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보는 방법을 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등기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1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 있어? 9,053이죠. 근데 이거 소유권이죠. 이 1 소유권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거 500분의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우리 앞에 것도 면적이 달랐죠. 처음에 것도 면적이 달랐잖아요. 여기는 9,153인데 그러면 9,153분의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500분의 2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 2라고 써?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하고 다르죠? 다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의 분모 수치가 상이한 경우, 상이하죠. 다르잖아요 지금. 다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 9153 곱하기 5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500분의 2. 9153 곱하기 500분의 2.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36.612가 되더라. 저게 대지권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저걸 써야지. 36.612를 써야지. 반대로 2를 썼다. 2. 용서가 안 되는 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계약서에 보면 대지권의 비율을 쓰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대지권 비율 그거 잘못 쓰죠?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이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계약 해지한다니까요. 500분의 1을 쓰면 안 되죠. 50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하니까, 이 전체 면적을 하니까 지분이, 지금 이건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를 물어보니까 대지권 비율이 2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라면 이걸 계산해 가지고 써줘야 돼. 36.612로 써줘야 돼. 계산을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 그러니까 계산. 근데 봐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맨 처음에 거 봐봐. 맨 처음에 거. 여러분 노트로 봐. 아니 그냥 강의 노트로 봐봐. 노트로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첫 번째 있었던 거 어디가 있더라? 첫 번째 있었던 건물인데요. 여러분요 9페이지인가? 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요 어떻게 있죠? 맨 위에 거 9페이지 보면 이게 전체가 얼마냐면 제 1이요. 1이 얼마냐면 1이 1759죠. 2가 얼마죠? 2가 745죠. 알죠?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9페이지 봐. 9페이지 맨 위에 이 소유권 대지권이, 이건 소유권, 이건 임차권이잖아요. 소유권 대지권은 1000분의 얼마죠? 1000분의 47이죠.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500분의 얼마죠? 500분의 18이죠. 그럼 이거 골치 아파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걸 곱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혀봐. 그렇게 하고 두 개 더 해봐. 그러면 내 아파트보다 더 커 땅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처음부터 계산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여기다 1000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르게 하든지 했어야죠. 1000보다 더 큰 숫자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상이하잖아요.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다르잖아요. 비율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룰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계산할 때는 이거 곱하기 500분의 2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로가 다르잖아요 지금요. 다르니까 1759 곱하기 1000분의 47, 745 곱하기 500분의 18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더하면 아마 30평이 넘을 거예요 땅이. 자, 아니 땅에 대한 면적이. 말이 돼요 아파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요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여러분요 그 등기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고칠까다 그냥 놔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아파트는 있지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지도 않아. 됐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재밌는 말이죠. 여기는 두 개인데 분명히 두 개인데 1기가 다 소유권을 돼 있는데 1기가 아까는 1만 돼 있었죠. 그럼 1만인데 여기는 1기가 다 돼 있잖아요. 여기 1기가 다 되는데 1000분의 100이라고 하면 돼 있어. 둘 다인데 1000분의 100이야. 그러니까 얼마 더? 여기 2000분의 200이겠네 그러면. 1000분의 100이니까 이걸 해야죠. 대지 면적 둘 다 하면 얼마죠? 2000이죠. 2000 곱하기 1000분의 10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다? 200평방미터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왜냐면 두 개인데 하나만 써놨잖아요. 하나만 쓰면 안 되잖아. 1000분의 100이니까 서로 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더해야지. 더해가지고 1000분의 100으로 곱해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재밌는 말이죠. 여기는 정확하게 두 개인데요. 둘 다 소유권인데요. 여기는 153이고 124죠. 이런 153부에 딱 나왔죠. 124 딱 나왔죠. 이미 동일하죠. 동일하면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두 개를 더해야지. 그러니까 땅 건물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두 필지에 걸쳐서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가 아까 여기하고 면적이 똑같으면 이것만 보면 된다고요. 계산 안 해. 이거 똑같잖아. 124 똑같이.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두 필지니까 두 개를 더해야지. 알겠죠?
이건 계산 안 해. 오, 다르네. 또 계산 골치 아파. 더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다를 때, 상이할 때. 여기는 똑같잖아. 153 똑같죠? 124 똑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비율이라고. 무슨 알겠죠?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두 개니까 둘 다 더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등기부다 이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생각을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알겠죠? 책에 여러 번 없어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중요해. 특히 여러분요, 재건축이 언제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썼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이 내가 38이라고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25야.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요, 중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써도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재건축에서 뭐가 중요해요? 대지권 비율이, 대지권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이걸 계산을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계산을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옛날에는 합병이 되고 분할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율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옛날 게 있잖아. 20년 전에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거 특히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적하고 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물어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봐봐. 맨 처음에 이게 이제 토지였는데요. 이 땅이 쭉 오다가요. 이 땅이 이제 이 땅 위에다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게 됐다 이 말이죠. 알죠? 맨 처음에 이 땅이 그냥 일반 땅이었거나 뭐 단독주택, 단독대지였거나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를 짓는 땅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땅이다. 알죠? 그래서 고려 아파트 101동에 여기 이 건물의 표시를 여기다 꼭 해야 돼. 지금 이 땅이 지금 소유권 대지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처음에는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죠.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죠. 아닌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때문에 이게 됐느냐? 이 고려 아파트 건물을 표시를 꼭 해야 돼. 여기 보면 역삼동 29 고려 아파트 101동이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땅의 대지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땅이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 땅에다 아파트 지었나 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땅이죠. 그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이렇게. 자, 별도 등기 있다. 여러분 이것은 경미할 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너무너무 중요해. 별도 등기 있다. 별도 등기 있으면 이 말 딱 나오면 땅 사지 마 일단. 이 말의 뜻은 뭐냐? 이런 걸 봐봐. 이제 예전에 요즘은 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있죠.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땅이요 가베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이것을 의리한 사람이 사. 그러니까 의리 여기다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잔금을 지급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겠죠. 은행에다가. 은행에 대출 받으면 여기 땅에다가요 병이요 여기 저당 근장을 잡죠. 근장을 잡았어. 언제 2월일에. 그리고 건물을 짓죠. 건물 짓고 나서 또 여기 정이라는 은행에다가 또 근장을 또 잡고 또 대출 받죠. 건물 짓고 건물 지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 분양받은 사람이 A가 분양받고 B가 분양받고 C가 분양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가 분양받으면 이 사람한테는 건물에 대한 등기와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근저당권을 없애고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돈을 못 갚았으니까 대지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상태로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뭐냐? 3번 토지, 여기 3번이죠. 소유권 대지권이잖아. 3번이 소유권 대지권이잖아요. 이 3번 토지에 을구 3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세대야 지금 위에 건물이. 그런데 근저당권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에요. 그럼 집당 1,000만 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분양받은 것이 1억인데 결국 내가 1억 1,000에 분양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경미를 받더라도 조심해야죠. 그리고 건물을 잘못 산 사람들 있죠. 건물을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토지가요 처분권이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요 이런 잘못 사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팔 때 팔아 못 팔아? 그건 못 팔아요. 그럼 문제가 돼. 그럼 내가 돈을 갚아가지고 그걸 없애고 나서 팔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만큼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별도 등기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근저당권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있긴 있어. 내가 지웠어 그것은. 여기요 가압류 등기가 또 있었어. 알겠죠? 가압류 등기하고 근저당권 등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내가 저당 잡지 않았는데 내가 내 땅에다 저당 잡지 않았는데 남이 저당 잡아놓은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건물을 분양받을 때 싸게 분양받았어 비싸게 받았어 비싸게 받은 거랑 똑같고요. 만약에 또 건물과 또 저당권 있어봐. 그럼 나는요 땅하고 토지가 땅하고 건물에요 저당권만 두 개 있는 건물을 상대하나 마찬가지가 되죠. 알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토지 별도 등기다 이렇게 별도의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별도 등기 있고 그러면 항상 찾아봐야 돼. 찾아봐가지고 여기요 3번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가가지고 3번을 봐봐. 알겠죠? 3번 가면 거기에 뭐가 돼 있다? 근저당권 설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없어져야지 내가 분양받지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이해됐죠 지금? 그건 별도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요 이제 등기 청구라고 등기 신청권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등기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가 됐고요. 지금은요 잠깐만요. 등기 청구라고 등기 신청권은요 설명을 여러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